최근 테러 발생과 잇따른 선교사 추방 등 선교지 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각 교회마다 단기 선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님과 함께 단기 선교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 나눠봅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해마다 각 교회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가 나가고 있고 또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전국에서 한 5만에서 10만 정도의 단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네. 특별히 전체 나가는 팀원 중에 77%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 그다음에 유럽과 러시아 지역이 한 15%, 나머지는 중동과 아프리카 혹은 아메리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충 비율로 보면은 아마 그 한국 선교사들의 분포도 네. 또 하나는 항공 거리와 소요 비용에 따라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선교단체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훈련 세미나도 개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위기 대응 훈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먼저 위기 관리는 위기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위기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가 발생 시에 어떻게 교회라든가 현장에서 대처하는가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들 그리고 위기 종료 후에 이제 사역들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충 이제 들어보면은 위기관리의 원리나 기초 또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의 이해와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가 워크샵과 사례 발표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현장의 단기팀 현지 선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외교부의 재외국민 대처라든가 멤버 케어 이런 영역들의 전반적인 영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네. 위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를 나갈 때는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각 나라마다 또 여러 문화적인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단기 팀의 어떤 성격에 맞게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먼저는 현지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말은 곧 휘자의 목적에 합당하게 단기 봉사활동을 기획해야 되고 네. 또 단기 팀의 보통 기간이 1주나 2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주간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선교라든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짧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열심이나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현재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그 사역 현장을 방문하고 또 어떤 그 타문화권을 경험한다는 거 그리고 현지인과 여러 가지 교류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려는 목적으로 간다면 조금 더 겸손한 자세를 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슬람 지역이나 불교 지역 혹은 공산권 지역이나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은 현지 선교사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복장이나 남녀 접촉이나 소수민족의 어떤 민감한 사항이나 그 정부의 어떤 민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활동을 자제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선교팀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것이지만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열심이나 또 열정 때문에 네네. 그 파송되어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좀 해가 될 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선교사님과 나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내용이라든가 그곳에 가서 주의할 점들 특별히 단기 봉사팀들의 어떤 그 전체 위기관리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단기 봉사팀으로 말미암아서 사역 정지가 되거나 추방당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또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또 어떤 그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킨 사건도 있고 2007년 아프간 비랍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기 봉사팀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선교사들이 다 집단으로 추방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어떤 현지 당국에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정서라든가 현지법, 현지 종교라든가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렇게 좀 배려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봉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무리 선교팀이 철저히 준비를 한다 해도 선교제 가면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팀을 인솔하는 실무 책임자가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네. 하는 그런 필수적인 요건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리 그 제한이 확보되지 않은 그 해외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한두 명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10명, 20명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팀 리더로서 그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고 또 잘 대처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팀 전체가 위기관리 교육 훈련을 받으면 좋지만 최소한 리더라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고 또 위기관리 매뉴얼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상황에 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책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밖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연락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빨리 공관이라든가 현지 선교사라든가 현지 경찰, 병원 이런 곳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또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교회에 여러 가지 부담을 또 선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나가기 전에 행정적인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유언장이라든지 소포기 각서라든지 그다음에 개별 체크리스트라든지 SSO 또 그 위기 파일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행정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팀 자체의 안전과 보안 상황, 단원들의 건강 확보를 최우선시해야 되고요. 섣부른 돌출 행위를 전체가 삼가하고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귀국시까지 무엇보다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긴장을 놓치지 특별히 단기 봉사활동 끝나고 나서 이제 휴식 시간을 잠깐 갖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은 익사 사고라든지 강도 피해라든지 현지인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나가는 만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서 올여름에도 정말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세로 은혜로운 그런 단기 봉사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정보들이 도움이 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